그래서 이렇게 보고 제가 큰 꿈을 꾸게 됐는데요. 일단은 무슨 이야기 뭐니 해도 제가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 공동체가 발전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한국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주민들도 함께 하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저희가 한국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된 지 한 90년대 초반부터 됐는데요.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도 한 5년 전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문화원도 없었고요. 대사관에 가면 대접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술 먹고 도박하고 뭐 여자 뭐 그런 게 나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연세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베트남 불자를 좀 만났어요. 저는 베트남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 좀 절이 베트남 스님이 계시는 절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그 베트남 공무원들이 오면 문화 체험하는 날은 항상 절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2014년부터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 절 찍자. 그때 빈손이에요. 저는 학생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주 여성이고 근로자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인데 절 찍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비웃었죠. 너희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 절 짓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니다. 한국은 지금 나중에 저희가 10년, 20년 뒤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베트남이라는 민족은 남는 게 뭐지? 와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절을 찍자고 했어요. 빈손으로. 모금을 하루에 저희가 적금통을 만들어서 하루에 100원, 1000원 뭐 계속 베트남 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돈을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돈을 베트남 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절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100원을 넣어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음악회 콘서트도 3번, 저는 학생이고 지금까지 행사 이벤트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찌서 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3번이나 했어요. 모금도 한 1억 넘는 돈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모금하고 계속 적금통도 넣고 모금하고 여러 가지 친구들이 주말이 되면 지금 술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또 적금통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천안족에 이렇게 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비용도 해가지고 전제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간절한 마음, 저희 그때는 간절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저는 학생이고 근로자이고 이주 여성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번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추석, 설날 2,000명, 3,000명 정도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기 보면 굉장히 위치가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나중에 이 전제를 베트남 문화 마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절이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지역 전제를 베트남 문화 마을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입니다. 지금 베트남 절이 생겼어요. 절이 생겼는데 뭐
일자리 없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왔어요. 돈이 없는 학생들이 왔어요. 그러면 물론 그 잠깐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뭐 불안, 돈이 없고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잘 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돈도 벌고 여러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절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베트남 제 파이낸스 문화 교육 복지 센터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지하 1층에는 교육층이 거예요. 제가 왜 지하이냐? 이게 뿌리라는 뜻으로 밑으로 땅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이 전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에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제가 그 펜을 들어가지고 그렸어요. 그래서 지하 1층에는 교육층이고, 교육층에는 태교부터, 그러니까 배 속에 있는 애부터 교육해가지고 죽기 전까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교육할 거예요. 그런 교육 과정을 지금 짜고 있고,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만나가지고 이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교부터 그다음에 지학 영유아 교육, 특히 저는 뇌과학에 대해서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나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취약전, 뭐 학교, 초등학교, 특히 여기서 교육한 게 위인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그 영웅들의 정신을 교육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교육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기술이 너무 잘해요. 기술을 우리 성공이라고 하면 외부적인 성공과 내부적인 성공인데, 기술은 외부적인 성공이기 때문에 내부가 불안하면 아무리 재능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하고 자살을 쉽게, 자기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쉽게 자살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태교, 그런 배 속에 있는 것부터 그 세상에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만 했었는데 죽기 전에 뭐 교육해야 되는지 나중에 제가 연구를 해야 된 것 같은데 그런 상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재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직접 베트남 애들이 있는 가정들을 발굴해가지고 같이 베트남어도 배우고 영어도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베트남 영웅, 그리고 한국, 그냥 베트남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과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 사람으로서 베트남도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양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돼야 나중에 제 정체성도 잘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NGO 단체, 돈이 없잖아요. 장소도 없잖아요. 그래서 NGO 단체 힘을 빌려서 하고 있어요. NGO 단체들은 자기가 이름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어떤 내용,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같이 하자. 그러면 저희가 아이디를 이야기해가지고 지원을 신청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실행하고 그분들이 보고도 하고 관리도 해주고 뭐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 NGO 단체들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각자의 힘을 빌려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부와 잘 연결해가지고 보고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그 작성을 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그 행정적인 일을 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뭐 가족들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근데 저희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모델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한국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동반성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이런 꿈을 베트남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유명한 유아교육 전문가들 다 부르면 좀 강의해달라고 하면 오케이, 강의해달라고 하면 오케이. 그렇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힘을 조금만 줘도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초청해 하려고 하면 뭐 직접 와서 강의를 하는데 와서 초청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못했지만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으로 그냥 1시간, 2시간 정도이면 온라인으로 그분이 2시간 정도 저희한테 내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고 저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코로나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기회를 찾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굉장히 재미있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2층에는 그 베트남 마트와 북카페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교육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북카페, 그 베트남식 카페를 조금 해가지고 책도 같이 팔고 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북세미나도 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북세미나 하고 있고 저는 매일 사람들한테 책 읽어줘요. 전 책 읽고 요약해주고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2층에는 그 마트하고 그 다음에 2층에는 채식 식당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은 일단은 머리에 영양을 줬는데 지금 몸에 영양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럼 건강한 채식 식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3층은 파이낸스나 경영 투자 이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박영준 차관님께 말씀드리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 주식을 농부처럼 투자를 하라라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썼대.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그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번 주식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인데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처럼 투자하라 그러니까 주식의 원리를 잘 좀 안내해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만에 그 책을 번역 다 했어요. 번역 다 해가지고 베트남 출판사에 저는 왜냐하면 주식과 관련된 책을 출판하려면 그런 전문 그 출판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찾고 계속 찾았는데 우연한 기회로 유명한 그 베트남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자기한테 보여주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수도 해주고 제가 그 번역한 글을 감수도 해주고 연결도 해주고 추천 그 글을 써주는 사람도 소개해준대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번역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박영옥이라는 그분의 책을 2번째로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경제교육과 관련된 책이에요. 얘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라는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번역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지금 용돈을 안 주고 일만 줘요. 근데 어느 날에 여자애가 다른 집 애들이 용돈을 받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오케이 용돈은 한 달에 10,000원만 줄게.
그리고 일을 하면 열심히 하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하고 영어를 엄마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뭐 촬영해주고 엄마가 촬영한 것에 대해서 편집해주고 그렇게 하면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돼. 네가 선택해봐. 용돈은 한 달 오케이 엄마가 네가 선택한 대로 해줄게. 나중에 용돈은 안 받을게. 내가 일을 할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아까 실패는 애기한테 가르쳐 준 게 실패는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뭔지 감사하는 게 뭔지는 그 책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지금 사춘기인데 대화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적금 통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투자 통장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 그 준비를 다 못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한 1년, 2년 그래서 아기가 목표를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적금도 하고 투자도 하고 2천만 원을 벌 거야. 그리고 유학 갈 거야. 내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갈 거야.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탈 때 항상 비즈니스 클래스 그 자리 지나가면서 엄마 우리 왜 거기 왜 거기 앉지? 왜 거기 들어가냐 해서 나중에 네가 돈을 벌어서 거기 앉아.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목표를 세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2천만 원을 적금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서 유학 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갈 거래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무슨 일을 안 하면 나중에 비즈니스 클래스 안 탈 거지? 살 거야,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직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연구하게 되고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같이 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 7층이잖아요. 근데 우연한 기회로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7명 여자 7명이 모여서 한 팀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팀에 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4층에는 자연법 건강치료, 그다음에 5층은 정신치료, 그다음에 6층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신 위인들 뭐 그런 거 감사 전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절별로 테마별로 전시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물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뭐 가을이면 자연에 대한 감사. 그래서 계절별로 여기서는 감사.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7가지 내용을 갖춘 사람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 목표가 이렇게 살 것이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 7개 내용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체크하면서 내가 책도 보고 교육도 받고 뭐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먹었는지 책을 계속 보고 있고 뭐 이런 7가지 내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성장하면 베트남 공동체도 성장하고 베트남 공동체가 성장하면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미얀마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주민들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잘했다. 나도 하고 싶다. 그랬는데 하고 싶다 그냥 하나의 씨앗이에요. 지금 당장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꿈은 제가 꿨기 때문에 제가 성공해야 나중에 그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씨앗을 하나 뿌리는 거예요. 당장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당장 함께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하루하루 7개 내용을 갖추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베트남 공동체가 발전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이주민들도 이렇게 돼서 그리고 여기 옆에는 숙소 복지센터를 할 거예요. 숙소로 써가지고 하는데 저는 상상한 거예요. 베트남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전문가가 되면 돈을 벌 수 있고 전문가로서 부자로서 잘
살 수 있잖아요. 잘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가 되면 자기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된 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주식 투자 전문가로서 제가 여기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이 건물을 투자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차차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잘 해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베트남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돈도 있고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서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 한국 사람들을 역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 학생들한테도 모범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함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꿈을 꾸게 됐어요. 모범적인 다문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다 돈도 많고 마음도 좋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선진국들이 와가지고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와서 질문도 하고 인터뷰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런 상상하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확신하고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모범적인 다문화 나라도 될 수 있고 나중에 베트남이 성장돼서 다문화 나라가 되면 한국에 와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다른 미얀마 다른 나라가 인도 같은 나라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은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장 10년, 20년, 30년, 50년 뒤면 전 세계 이런 한국처럼 이주민과 현지인이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그런 인류가 되면 전쟁도 없어지고 그런 게 물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할 수 있지만 지금 한국은 10년, 20년 뒤에면 이런 모범적인 다문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롤 모델도 될 수 있고 이주민 역량 향상은 플러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주민들의 잠재력을 그냥 막노동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방향만 잘 잡아주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친한국 팬으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귀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주민이지만 귀화했기 때문에 국적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 그 사람들이 발전하면 나중에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한국은 좋은 나라이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출출도 많아지고 그러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지인과 함께 어울려서 지금은 다른 선진국처럼 인종 차별한 게 아니고 함께 어울려서 한국 학생들이 저희 애들한테 배우고 저희 애들이 한국 학생들한테 배우고 서로 배워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애기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 애들이 100점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올바른 인성으로 좀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학부모 상담할 때는 저희 애들이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하루에 아기가 학교에 가면 3가지 목표를 세워서 가요. 첫 번째는 네가 네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지? 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첫 번째 목표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이좋게 놀고 싶지. 그래서 네, 그러면 친구들을 도와줘.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생님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 하고 와.
그러면 마음껏 놀아도 돼. 그럼 저희 애들은 지난번에 엄마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학원 안 보내는 게 다 자랑한대요. 공부를 안 시켜서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그 해야 된 것들을 다 하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도 집에 사놓고 네가 게임 하고 싶으면 해. 마음대로 해. 마음껏 해. 그런데 그 전에 영어, 베트남어, 한국어, 책,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가지만 하고 해.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앞에는 안 듣고 뒤에는 마음껏 놀 수 있는 것만 듣기 때문에 베트남어 연습 듣기는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한국 같은 경우는 15분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서 한국 학생과 함께 어울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꿈을 꾸면서 항상 저희 애들이 한국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차별할 필요 없이 너도 나도 다 사람이다.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We are one입니다. 좀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